PF 대출 연체율 상승, PF 대출에 따른 금융권 위기, 건설사 PF 대출로 부도 위기 등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단어, 바로 PF 대출입니다. 이놈의 PF 대출이 도대체 뭐길래 계속해서 위기고 부동산의 뇌관이고 문제다 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도급 순위 16위로 1군 건설사였던 태영건설이 이 PF 대출을 막지 못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꽤 소란스러웠죠. 오늘은 이 PF 대출과 PF 대출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PF 대출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PF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로 사업 프로젝트를 보고 해당 사업의 경제성, 수익성 등 사업성과 리스크를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다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PF 대출은 주로 국가나 대기업 같은 어느 정도 신용도가 있는 사업 주체가 고속도로나 발전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금융사가 사업 주체의 신용도와 사업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업 주체의 신용도와 사업성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대출 금리를 높게 측정하고 그로 인해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PF 대출인 거죠. 그렇다면 이 PF 대출은 도대체 누가 받는 걸까요? 아파트로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고 가정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 주체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시공사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회사입니다. 시행사 선정에 따라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1군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름을 들어도 모를 건설사가 시공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당연히 땅이 필요하겠죠. 시행사는 브릿지론도 받고 여러 곳에서 자금을 끌어모아 토지를 매입합니다. 토지 매입이 끝나고 지자체 허가도 떨어지면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착공 허가가 떨어지면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PF 대출을 받습니다. PF 대출을 받게 되면 일단 금리가 높은 브릿지론을 상환합니다. 그리고 PF 대출을 이용해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되면 받은 분양대금으로 금융사에 PF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고 시공사에게 대금도 지불하면 아파트 건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해가 되셨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PF 대출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행사가 받는 대출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나요? PF 대출은 시행사가 받는 건데 이 PF 대출 때문에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왜 위험하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 시행사 A가 1,000억 원의 PF 대출을 금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은 있어 보이는데 A만 믿고 1,000억 원을 대출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는다는 겁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시행사는 못 믿어도 삼성물산은 믿을만 하거든요. 금융사는 PF 대출 1,000억 원을 해줍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걸게 되죠. 시행사 A가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걸로 보증을 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건설사가 금융사에 보증을 서게 되는데 이게 바로 건설회사의 지급보증입니다. 정확하게 PF 대출은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 시행사가 갚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들 대신에 시공사들은 왜 지급보증을 서게 되는 걸까요? 옛날 어른들 말로는 보증은 가족끼리도 서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죠. 보통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브랜드 파워, 시공 능력,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공사를 선정하죠. 그런데 사실 이 시공 능력과 입찰 가격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건설사의 규모가 비슷해지면 시공 능력과 입찰 가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사로 선정이 되냐 안 되냐는 이 지급보증에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보증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가 시행사 입장에서 시공사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라는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익을 줄여가면서 선정되기보다는 지급보증을 서주고 시공사로 선정되는 게 더 좋기도 합니다. 잘 짓고 분양 잘 마무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지급보증이니까요. 현재 PF 대출의 문제점은 사업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곳에 너무 많은 금액이 실행됐다는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 공고를 내기 무섭게 분양 완료가 됐었죠. 시행사나 시공사, PF 대출을 해주는 금융사 모두 해피엔딩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못한데요. 올라버린 원자재 가격으로 공사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분양은 되지 않아서 PF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시행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지급 보증을 섰던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PF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만 가고 있죠. 문제는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는 전국의 수많은 건설 사업들의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소건설사는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부도가 날 수 있고 대형 건설사라 하더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PF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적 자금난 부족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PF 대출을 해준 금융사는 피해를 보게 되겠죠. 대출을 해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니 해당 금융사의 적금이나 예금으로 돈을 맡겨둔 고객들에 대한 이자 지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해당 은행도 뱅크런 사태 등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한 근로자들, 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입주하기로 한 입주민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가장 핫한 PF 대출 문제는 태형건설인데요. 워크아웃을 두고 채권단과 협상해서 알 수 없는 행보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문제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불씨가 완전히 진행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이러한 건설사들은 큰 그룹이다 보니 그 그룹이 무너짐에 따라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여러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분양이 잘 되던 시기에 수익은 기업이 다 가져가고 분양이 잘 안 돼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게 왜 제가 다 억울하고 분하죠? PF 대출로 문제가 생긴 건설사가 태형건설뿐만은 아닐 겁니다. PF 대출에 대한 문제점이 건설사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What you need, gotta take all you get, my love, 'cause you know it don't come for free.